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스 코리안 토픽 김쌤입니다. 자, 저희가 며칠 전에 우리 같이 라이브 수업을 했었죠. 그때 와준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그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좀 편집을 해서 올리려고 했더니 녹화를 안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급하게 아침에 51번과 52번, 급하게 촬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시험 전에 여러분 한번 체크하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여러분, 지난번 라이브 수업 들어온 친구들은 익숙한 문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계란을 배송받았는데, 계란 20개 중에 8개가 라고 되어 있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answer. 대답하는 사람이죠. 네, 고객님, 우선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후 배송 문제 개선을 위해 해당 사진을 이라고 퀘스천이 되어 있고, 파손된 계란은, 자, 여기 힌트 있네요. 파손된 계란은 부분 취소 환불 및 적립금으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여러분, Q와 A는 누구와 누구의 대화입니까? 네, 고객과 직원의, 그 쇼핑몰 직원의 대화인 것 같죠? 네, 무슨 쇼핑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계란도 팔고, 야채도 팔고, 뭐, 고기도 파는, 네, 다양한 물품을 파는 쇼핑몰인 것 같죠? 저도 라이브 수업 때 이야기했지만, 이런 쇼핑몰을 굉장히 많이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완전 근처에 큰 마트가 없어가지고 가기 힘들 때 이렇게 쇼핑몰을 이용해서 빠른 배송을 받고는 하는데요. 다른 물건은 다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가끔 이 계란처럼 약한 이런 물건들은 쉽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저도 한 몇 번 경험을 했거든요. 한번 다시 읽어보면 제가 방금 계란을 배송받았는데 계란 20개 중에 8개가 자, 뒤에 봤더니 파손되었다라는 힌트가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문제가 된 거죠. 이런 것을 파손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라이브 때 여러분들이 쓴 답을 한번 옮겨보면 파손되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제가 가르쳐 줬죠. 그거는 무슨 표현이냐면 있다를 같이 쓴 표현이었죠. 있다는 뭐예요? 그 상태가 계속 있는 거. 그래서 문법을 3단계까지 배운 친구들은 많이 익숙한 문법일 텐데 예를 들어서 그림이 걸려 있다, 뭐 눈이 쌓여 있다 이런 표현처럼 그 상태가 계속 있는 것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파손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또 지난번 답이 깨졌습니다. 그쵸? 깨졌습니다. 똑같이 깨져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A는 보면 고객님 우선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직원이 이렇게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고 있고 추후 배송 문제 개선을 위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추후라는 것은 나중에를 이야기하고요. 또 이런 배송 문제, 딜리버리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 계란 사진, 해당이라고 하면 바로 그 깨진 계란 사진을 자, 뒤에를 봤더니 퀘스천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써야 하죠? 자, 니은 같은 경우는 해당 사진을 보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도 썼고 전송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도 이야기했었고 또 이런 표현도 있었죠. 보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도 이야기했었죠. 자, 그리고 파손된 계란은
부분 취소 환불이라고 하면 깨진 계란은 선생님 만약에 물건을 이렇게 많이 샀어요. 근데 다른 물건은 문제가 없는데 계란만 문제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모든 물건의 값을 취소 환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파트 이것만 취소하고 환불하고 그 다음에 적립금이라고 하면은 저한테 바로 캐시로 환불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쇼핑몰에서 쓸 수 있는 그 머니 그것을 적립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급하다라고 하면은 주다인데요. 주다의 좀 어려운 말이죠.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내용은 이렇게 쓰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다 씁니다라고 되어 있죠. 합니다, 씁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도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네, 요렇게 쓰면은 좋고요. 요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라이브 할 때 선생님도 이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 좀 되게 미안한 상황이죠. 미안한 상황, 특히 뭐 교수님께 뭐 부탁을 한다거나 교수님께 이거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거나 교수님 이거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 한국 사람들은 뭐뭐 좀 있으실까요? 있으세요? 있나요?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기는 해요. 그런데 자, 우리가 토픽 시험이면 통일감을 맞추는 걸로 이걸로 쓰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있으실까요? 있으세요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문법적으로 아니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있으십니까? 네, 이 표현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코멘트 주신 우리 학생분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52번 한번 볼게요. 자, 52번 문제로 우리 안내견 이야기 했었죠. 안내견은 누구라고 했죠?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은 앞을 잘 보기 어려운 그런 분들을 시각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많이 훈련된 그 보조견을 말해요. 견은 강아지란 뜻이죠. 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도 이 안내견 그 봉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안내견이 아기일 때부터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같이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할 때 먼저 아는 척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이렇게 쓰다듬거나 그런 행위는 처음에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강아지가. 그런데 만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안 보는 척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얌전했어요. 그 식당에서 거의 저희가 한 3시간 정도 있었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너무 얌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안내견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는 만져도 되고 아는 척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또 안내견 문제를 보니까 반가워서 선생님 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안내견을 만났을 때 주의할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선 안내견을 자, 뒤에를 읽어야겠죠? 특히 보행 중이다라고 하면 그냥 걸어가는 안내견을 만지는 행위라고 했어요. 만지는 행위. 그래서 이 행위는 안내견의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라고 이야기했고, 자, 계속 읽어보면 그 다음으로 음식이나 간식을 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안내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안내견에게 건강상의 문제를 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보면 처음에는 안내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안내견 만났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 이렇게 우선과 그 다음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우선은 뭐죠? 자, 뒤에 봤더니 특히 보행 중인 안내견을 만지는 행위라고 해서
또 그 다음으로 음식이나 간식을 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힌트로 우리는 쓸 수 있겠죠. 안내견을 만지면 안 된다. 그쵸? 만져서는 안 된다. 또는 만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리고 특히 보행 중인 안내견을 만지는 행위는 안내견의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만지면 안내견이 이렇게 집중하면서 그 시각장애인을 잘 안내해야 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 일의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으로 음식이나 간식을 막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있으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왜냐하면이 있으면 뒤에는 기 때문이다가 있죠. 그래서 기 때문이다를 이용해서 써야 하는데 안내견의 시선을 분산시키다라는 것은 집중하다와 반대예요. 집중하다는 어느 한 곳을 보는 것을 말하는데 분산시키다는 다 여러 가지로 나뉘어서 퍼진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아요. 안내견의 시선은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 게 그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두리번 하게 되는 것처럼 시선을 분산시킨다고 했고 아무거나 음식을 주면 안내견에게 건강상의 문제를 자, 이거 지난번에 어려운 건데 우리 학생이 잘 맞췄죠?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를 일으키다까지 여러분 잘 기억을 하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왜냐하면이 있으면 기 때문이다가 있어야 하고 같이 쓰는 표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선배에 따르면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뒤에는 간접화법 써야 되죠. 간접화법이 뭐예요? 다고 한다. 이 표현 알죠? 동사일 때는 은는다고 한다. 네, 이 표현 꼭 기억하고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듣거나 본 내용을 이야기할 경우에는 꼭 간접화법 써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은는데 효과가 있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죠. 도움이 된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네, 이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들은 좀 잘 정리했다가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51번은 되도록 포멀로 씁니다, 씁니까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52번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은는다를 쓰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요. 시험 전날 여러분에게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마인드 컨트롤 잘해서 지금은 긴장보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절대 지각하지 말고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1분 늦어가지고 못 들어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지각하지 말고 여러분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잘 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시험 보고 나서 꼭 여러분 리뷰해주고요.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세요. 그럼 파이팅! 안녕!